지난 6월 17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검거됐다. 적발된 도박판의 규모는 무려 2천억 원대. 단속 현장에서는 현금 3천만 원과 함께 각종 명품과 고가의 스포츠카가 압수됐다. 모두 산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것이었다. 도박 행위자들이 입금한 돈으로서 도박 운영자들이 이런 3억 원을 호가하는 해외 스포츠카를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도박 운영자 같은 경우는 이 차를 3억 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해외 명차, 승용차를 6억 원 상당의 차를 또 구입하는데 이 마찬가지도 일시불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사행성 오락실과 사설 도박판이 대부분이던 과거에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도박이 이루어졌다. 가만 있어!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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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자리 앉으세요! 그러나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이 부쩍 늘고 있다. 국내외 모든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의 끝자리 홀짝 맞추는 것 포함해서 온라인 스포츠 게임 모든 승패가 결정되는 모든 게임에다가 다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7, 8년 전부터 불법 스포츠 투자가 우후죽순처럼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어디선가는 계속 지금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행산업 규모는 약 94조. 그 중에서도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이미 적지 않은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파고든 불법 스포츠 도박. 과연 그 정도는 어떠한지 한 스포츠 토토 판매점을 찾아가 봤다. 때마침 열린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중 토토를 구입하고 판매점을 나서는 한 남성을 뒤따라가 봤다. 주변 분들 많이 하세요? 거의 대부분. 이 스포츠 토토나? 네. 사설은 뭐예요? 개인까지 인정 안 하는 거. 본인도 하시고? 주변 분에 그러면은 사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 거예요? 회사? 뭐가 있는지? 테니스가 신발도 말도 안 되는 헤드도 외국인도 되게 다양하네.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우연히 스포츠 도박을 시작했다는 김 씨. 그가 즐겨 찾는다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접속한 것은 다름 아닌 여성 의류 쇼핑몰. 하지만 아이디를 입력하니 화면은 순식간에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바뀌었다. 단속을 피해 의류 쇼핑몰로 위장한 것이다. 이런 거 보셔갖고 마지막 골, 첫 골, 첫 카드, 첫 하나씩 이거 15% 마지막 골 된 사람 누구냐? 전반, 첫 골, 첫 카드. 베팅 금액과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는 불법 스포츠 도박은 그래서 더 유혹적이다. 중계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외국 중계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라이브 방송인데 차라리 다 나와요. 외국 농구, 축구, 이제 일본 방송에서 안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도박 사는 사람이 도박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돈 따이겠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저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못한다 그런 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도박으로 지난 3년간 3천만 원의 빚을 진 김다민 씨.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 저는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애기죠, 애기.
그래요? 거기 더 많이 빚진 사람들 수두룩 한대요. 진짜 막 오는 사람들은 진짜 월급 500만 원 받는다. 500만 원 그냥 다 써요. 라면만 먹고 PC방에서. 진짜 여관에서 자고 진짜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도박이래. 그래서 지금 이게 사설을 안 못하게 하는 거고. 솔직히 대통령 국가에서 인정한 것도 도박이에요. 뭐. 사람 다 돌아다니면서 10만 원 정해놓으면 뭐예요? 다 돌아다니면서 몇백만 원씩 사버려요. 그 사람. 정해놓은 건 의미가 없어요. 주말 오후 수많은 이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다. 뜨거운 응원의 함성이 경기장 가득 울려 퍼진 그 시각. 때를 맞춰 집을 나선 한 청년이 있다.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청년. 그러나 그 이유는 연락 때문이 아니었다. 전화 받는 목적보다는 이제 그냥 경기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가 향한 곳은 집에서 머지않은 한 PC방. 그곳에서 익숙한 동작으로 접속한 것은 다름 아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였다. 정말 지극히 재미로 형들이랑 같이 술 마시다가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관전용 매치라고 처음에 10만 원을 충전해서 한일전에 한국에 10만 원을 걸고 그래서 돈을 먹었어요. 땄죠. 30만 원을 따니까 그때 이제 돈이 너무 쉽게 들어오니까 돈이 이렇게 쉽게 벌리는구나 하는 그런 좀 기분 좋았던 기억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학도 휴학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지 7년째. 인터넷에 넘쳐나는 경기 정보와 사이트마다 다른 높은 배당률은 그를 도박에 더욱 깊이 빠지게 했다. 1.07 차이 나는데 이것도 되게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가지고 크게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 사설도 배당 높은 데만 찾아다니겠나요? 그쵸. 근데 오히려 그 배당 높은 데는 위험이 좀 많이 따를 수 있죠. 그래도 찾아가요? 그쵸. 위험을 감수하고 베팅한 돈은 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는 어쩌면 헛된 꿈이 될 수 있는 기대에 부푼다. 지금 이게 6시 반 경기잖아요. 다 끝나고 나면 8시 반인데 2시간 만에 제가 187만 원 얻어서 되겠어요. 딸 수도 없죠. 확실한 경기다 싶으면은 이것 여기다가 이제 100만 원을 이제 뭐 하고 베팅하고 여기다가도 똑같이 이제 베팅하는 거예요. 두 개 해서 100만 원 이게 또 200만 원으로 그럼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170만 원, 180만 원 하기 때문에 300만 원 제가 총 먹는 거예요. 2시간 만에.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본 경기. 그러나 승부는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다. 지금 배팅한 예상보다 많이 빗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예 반대로 봤죠. 거의 반대로. 이럴 때 기분은 어때요? 배팅을 왜 했나 싶죠? 이 정도 되면 이제 포기를 해야죠. 네, 다음 제가 복구할 거 분석해서 그다음에 복구해야죠. 이런 돈을 되찾기 위해 다음 경기에 또다시 돈을 걸어보는데, 하지만 그에겐 이미 도박으로 잃은 1억여 원의 빚이 있었다. 최고 배팅은 800까지는 했어요. 최고 잃은 게 800이죠.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나이가 28이 나이가 많은 나이 아니지만
하고 싶은 게 많고 아직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나이잖아요. 근데 그 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잃고 다 잃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막 끌어다니고 그 초라한 상태에서 혼자 고립된 것 같고 그럼 정말 인생 헛살았다 싶고 그러면서 자기를 되게 비관하게 하면서 저를 계속 자책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차라리 이럴 거예요 살 거예요 죽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한 번 시작하면 중독이 되기 쉬운 스포츠 도박. 그러나 그 검은 유혹의 덫은 너무도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아줌마 지금 못 꽂고 계시는 거예요? 네? 못 꽂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뭔데요? 쿠폰이요. 네? 쿠폰. 어떤 쿠폰? 아까 차에서 봤던 쿠폰과 똑같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부탁하신 건데요? 저거 이제 야구, 애들이 야구 구경 갔다고. 그래서 이제 야구를 이제 나도 한번 어떻게 하는가 사놓고, 애들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웅성웅성해서 나 무서워서 그냥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추어탕같이 생겼나가 뭐 이거 한번 차에다 꼽아보려냐고 15,000원 줄 테니까 얼마치나 되는데 그래서 한번 해본다고 그랬지. 아, 바로 15,000원 받으셨어요? 예. 근데 안 한기죠. 무슨 그 가방에 꽉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내가 몰라 거짓말해. 나 그런 저기 거짓말 안 해. 한 장도 없어. 아, 그냥 갈게요. 그냥. 아유, 얼굴 따끔하네. 진짜요. 한 장도 없어 여기. 카메라도 이거 더 붙였네.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유혹. 휴대폰은 물론 이메일, 스포츠 중계 영상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의 덫은 늘 우리 눈앞에 자리하고 있다. 그와 함께 도박 중독 역시 늘고 있는데 실제로 스포츠 도박을 포함한 불법 인터넷 도박 중독자는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영국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요, 한 10배 정도 더 그 도박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것 자체는 인터넷과 그다음에 온라인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세고 인터넷 중독이나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도박과 스마트폰, 도박과 인터넷이 연결돼서 실제로 도박자들을 더 많이 양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최근 들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박하는 이들의 신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 그러나 도박 조직을 검거하는 비율은 턱없이 낮기만 한데 그렇다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단속은 왜 어려운 걸까? 제작진은 어려운 설득 끝에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제가 수사 자료를 다 갖다 줘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 중독이기 때문에. 근데 총판 사무실은 잡아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걔네들은 도박계장이 아니라고 우기면 돼요. 근데 난 취미삼아 이거 하는 건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도박 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벌금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소수를 줘도 중국까지 가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불가능하게 해줬거든요.
불법 스포츠 도박은 조직마다 그 역할이 세분화돼 있어 일괄적인 단속 자체가 힘들다고 한다. 게다가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일본, 중국, 태국 등에서 각 조직이 치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이 씨의 설명. 게다가 그 규모 또한 짐작하기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1000개 이상 있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하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규모가 그렇게 큰 사이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몇 억씩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데 큰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몇백억이래요. 회원 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그래서 온갖 수법이 동원된다. 그 옛날에는 좀 뭐 핸드폰을 뿌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눈치들이 다 한 번씩 속아봤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좀 바라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아예 리얼리티로 가요. 저희가 영수증까지 조작을 하는데 오늘 베팅해서 뭐 저희가 얘가 딴 게 한 1억 돼요. 1억까지는 보통 거의 안 나오지만 1억 된다고 치면은 뭐 차를 1억짜리 샀어요. 사고 영수증을 밑에서 청구를 해서 차랑 영수증 같이 보여준 거예요. 이거에서 이날 나를 샀다. 그럼 사람들이 혹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 한 돈 1000만 원 넣고 1억 땄다는데 이게 마피아야. 지금 먹힌 추세예요.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도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문을 연 불법 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작년만 해도 만여 건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발했지만 그중 수사 의뢰가 이루어진 것은 단 305건. 여기엔 이유가 있다. 그 불법 사행산업은 특징이 이제 여러 군데를 옮겨다니면서 활동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사이트가 막히게 되면은 또 다른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현장을 발견을 하더라도 즉시 이에 대해서 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감시 권한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불법 사행산업에 대해서 그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년 5월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수사 의뢰 절차가 생략돼 보다 신속하게 불법 도박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도박이 만연해 있을 때 어떤 특별한 기구에서 예를 들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같이 이런 기구에서 꾸준히 수사를 하면서 처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도박 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까지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됩니다. 그게 특별사법경찰관이고 사감위를 통해서 이런 제도들이 이런 권한들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만연해 있는 도박을 좀 더 일관되게 수사하고 처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의 검은 손은 어느새 경기장에도 미치고 있다. 그 현상이 바로 불법 경기 중계다. 배팅은 사실은 자기가 불면은 가장 확실한데 그 중계는 바로 티가 나요. 보여드릴게요. 주위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통화를 하는 불법 중계자. 그 시차를 이용해서 실시간 배당률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역으로 배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고용을 해서 뭐 초당으로 해서 배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딜레이가 한 적게는 몇 초에서 많게는 1, 20초 정도. 현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동영상이나 전화로 경기를 중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계가 줄어들지 않자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법 중계 단속에 나섰다. 이게 이제 단순히 중계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판이 커지거나 아니면 규모가 커지면은 분명히 이제 선수들을 매수하려고 달라들겠죠. 그러면 이제는 또 승부 조작이라든지 프로 경기에 있어서 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중반으로 접어든 그때 불법 중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20대 청년을 발견했다. 경기를 지켜보며 잠시도 통화를 멈추지 않는 청년. 보다 정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 다가가자 이상한 김새를 눈치챘는지 곧 자리를 뜬다. 들고 온 가방까지 내버려두고 도망치는 청년들. 여기서 놓칠 순 없다. 학생이에요? 중학생? 중고 학생이에요? 아직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청년의 가방을 가져온 뒤 사무실로 이동하기로 했다. 그런데 중계가 중단되자 어디선가 계속 전화가 걸려온다. 뭐 전화가 오는 건가요? 계속 전화가 오잖아요. 중계가 안 되니까. 좋아해요. 한 명 더. 네, 오고 있습니다. 喂，你好，啊，我们两个都那个啥了，被那个省工作人员给请来，你不用打了，那让技术员来。 학생이에요? 아니, 어디 학생? 중국 한국 학생? 어느 학교 학생이에요? 중국 학생. 너? 중국산. 네. 지금 학생이에요? 네. 어디 학교 학생이에요? 어느 학교? 불법 도박 중계. 한국어. 한국어. 랭귀지 스쿨? 랭귀지 스쿨? 코리안 랭귀지 스쿨? 유니버시티? 중국말. 중국말 알아요? 몰라요. 한국말 나도. 오케이. 나 경찰에 가서. 유학생 신분을 이용해 청년들은 모로세로 일관했다. 형이 거대 정한. No. No. 왜? 한국인 도. 왜? 아르바이트 하셨잖아요.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에 아르바이트.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누구하고 통화했어요? 누구? 응. 중국 친구? 중국 친구? 예. 경찰서에 가서 그 친구한테 바로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자체적으로 단속한 불법 중개인들은 모두 42명. 그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이 증가하면서 더욱 바빠진 곳이 있다. 경남 김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25. 지금 선생님께서 주로 했던 게임은 뭡니까? 스포츠 토토. 도박 중독 문제를 상담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최근에는 스포츠 도박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예전에는 카지노가 도박에 입문하는 그런 문이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과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할 것 없이 이제 토토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도박이 입문하는 그런 게이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다른 도박하고는 달리 돈을 이렇게 따는 본인이 어떤 기술적인 면이 들어가게 돼서 따게 되면 더 재밌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불법 도박에 접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지난 2년간 도박 중독으로 상담을 받은 이들을 분석한 결과 스포츠 도박 중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별로는 10대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렇다면 10대의 스포츠 도박 중독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학생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현재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고등학생들을 직접 만났다. 3개월 전에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 듣다가 이제 뭔가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스포츠 게임 이제 승, 무패 이런 거 맞추면서 돈도 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간단해요. 네, 그냥 나이 같은 거를 특별히 물어보지 않고 나이에 제한이 없이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으면은 가입은 손쉬워요. 정말 손쉬워요. 한 반에서 한 친구가 몇 명 정도? 한 7, 8명 정도가 돼요. 그런 점에서 반증해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혼자 하는 아이들을 저희는 확실히 완벽히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겉보기엔 도박을 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평범해 보이는 학생들. 그러나 호기심에 시작한 도박으로 이들은 이미 학생의 신분을 넘어선 빚을 지고 있었다. 처음에 이제 30만 원을 시작했다가 이제 좀 따고 어쩌다 또 잃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더 큰 금액이 집어넣어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땄다가 또 잃고 지금은 한 500만 원 정도 잃었어요. 이제 그냥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원금 회복이 이제 가장 큰 이유고 뭔가 거기서 이제 그만두기에는 뭔가 아쉽고 내가 더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다가 이제 잃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세요? 아니요. 모르세요. 알면 큰일 나죠. 너무도 이른 나이에 도박을 시작한 청소년들. 성인에 비해 자극에 대한 통제력이 약한 만큼 도박의 후유증은 그만큼 깊을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쉽게 돈을 이렇게 쉽게 딸 수 있구나. 1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돈을 쉽게 딸 수가 있구나. 돈 벌기가 쉬워 보였고 돈이 되게 쉬워 보였고. 2009년에 미국의 그 한 연구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14세에서 21세의 그 대학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년간의 그 지속적인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지속적으로 도박의 경험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병적 도박자들의 32%가 15세 때부터 도박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어린 시절에 도박을 경험할 경우에는 이들이 40대가 돼서 병적 도박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의 중독성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 도박 중독에 빠졌을 때 뇌의 상태를 알아본 연구 결과가 있다. 도박 영상을 보여줬을 때 도박에 중독된 뇌는 쾌락을 담당하는 보상회로가 붉게 활성화된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 영상을 볼 때 역시 도박 중독자와 비슷한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이처럼 뇌에서 도박 중독은 마약 중독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중독이라 그러면 뭐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실제로 어떤 물질이 우리 뇌에 들어가서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전통적으로 이제 중독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어떤 물질이 우리 뇌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행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도박 중독이고요. 최근에 지난주에 오셨던 환자분 중에 7년 만에 재발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7년 전에 열심히 치료받고 단도박 모임도 열심히 나가셨는데 안타깝게도 7년 만에 크게 한번 재발하셨던 경우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문제가 계속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서운 중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도박 중독의 늪. 그 늪에 빠져 카지노 인근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는 자살 사건이 일어났다. 대전국에서 작년에 고양이 제주도인 교수님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도박 중독의 늪에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도 애써 얻은 명예도 소용이 없었다.
교수님이 굉장히 지적이고 절대 도박에 빠질 뿐이 아닌데 왜 저렇게 빠졌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이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원랜드 인근에 자리한 도박 예방 상담센터. 25인승 버스 안에 빵, 커피 등 먹을거리가 준비된 이곳은 끼니조차 떼올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걸 잃은 도박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 박 목사가 마련한 쉼터다. 상담센터를 운영한 지도 어언 14년째. 그동안 박 목사는 도박 중독의 끝을 무수히 보아왔다. 도박이 첫째 우선순위로 되기 때문에 가정과 자녀 모든 것이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 중독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파멸. 하지만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 한 번은 290짜리 맞았잖아. 290짜리 한 방에 보너스 4번 들어가잖아. 4번 들어가는데 두 바퀴 한 번 맞았어. 120짜리가 맞았는데 또 나머지 들어간 또 맞아 버린 거야. 세븐치 양쪽에. 그래가지고 290짜리. 나도 잘 맞추고. 그게 늘 그런 말 하고 있지. 처음만 따봤다니까. 기계에서 이기기가 쉬워. 이기면 크지. 한 방이다, 한 방. 한 방 말 그래. 이기면 커. 한 방에 대박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드는 이곳. 그 헛된 꿈을 잡으려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다. 이제 아까 갔다가 내려가 여기 목사님하고 밥 한 그릇 먹고 그래 뛰었다 그 600만 원 더 따면 사고 10만 원만 따면 셔틀버스 운행 시간에 정확히 맞춰 이동하는 이 남성. 그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카지노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사람들로 꽉 찬 객장안. 한동안 도박판을 지켜보던 그가 마침내 품 안에서 꼭꼭 숨겨뒀던 칩을 내민다. 이미 도박으로 모든 걸 잃은 박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찾는 것이 바로 이 카지노다. 그래 내가 평생 직장 아니죠. 내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구만. 내가 그래도 평생 가전 도박을 섭렵해온 박상범 씨. 지금 그에게 남아있는 건 이 도박집이 전부다. 그러니까 신흥석 가고 이천도 가고 이래나 이래가 따마도 모아가지고 또 언제 한참에 딱 갖다 열도 모르지. 그래 안 돌아야 되는데 돈 다 그거 들어가면 인간이 아니야. 신어야 되나. 욕심이 생긴다 이 말이야. 많이 따고 접다고 순간적으로. 이 순간적으로 돈 닦아야 사람이 신이 아니거든. 인간 아니라 인간.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다 죽고 그러면 다 죽고 내 마음 조절이 안 된다 카이 그 들어가보면 또 귀신은 또 홀린 것다 카요. 나오면 정신 들지 다 알고 나오면 우리 같은 사람 끊어보면 병화가 죽어야 돼. 자살해야 됩니다. 바로 이 전부 다 그래서 안 옵니까? 이 중독되는 사람 끊으라 한다고 그 사람 이거 아무 탈려도 안 됩니다. 이 자세가 니 알리는 해라 이렇게 합니다. 다 벌어 욕합니다. 욕해. 이 도배가 성공한 놈이 있는 게 그래. 다 패망이지. 제가 생각하는 도박은 사람 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전 돈을 그때 잃었을 때 정말 쓰레기처럼 살고 집에서 다 집 밖에 한 번 안 나가고 이제 눈 뜨면 핸드폰 보고 경기 확인하고 다시 일어나서 배팅하고 또 시간 남을 때 볼책하고 다시 눈 뜨고 일어나서 하루에 4시간 자고 일어나서 경기 계속 보면 졸고 진짜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고 말까 뭐 이런 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담배는 끊으려면 끊을 수 있어요. 도박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으면은 끊기 힘들어요. 삶의 통제력을 잃게 하는 도박 중독. 그러나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다. 유치원에서 응? 요즘에 너 별로 인기 없어? 응? 그동안은 그냥 여러 가지 핑계 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도박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시간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남산 걷고 같이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죠. 네. 공기도 좋고 꽃이 아름다운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매주 남산을 오르며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꽃피우는 사람들. 이들에게 무엇보다 의지되는 건 바로 가족이다. 가족이 있는 것과 없는 사람 사이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그나마 안 돼. 그나마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이 그래도 이렇게 보고 헤어나올 수 있는 그나마 희망이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제 가족을 많이 생각해서 정신을 차리죠. 서울 남산 아래 자리한 단칸 월세집. 남들이 보기엔 작은 집이지만 강태준 씨 가족에겐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다. 그 이유는 도박을 그만두고 새 희망을 갖게 된 곳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가족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처음이죠. 네, 저 그 놀잔치 사진 찍고 5년 만에 찍은 사진이어서. 이제 남다른 사진이네요, 그러네요. 현재 도박 중독 회복 모임을 이끌고 있는 강태준 씨. 하지만 도박에 빠졌던 지난 기억은 여전히 마음을 짓누른다. 제가 사실은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때도 이제 도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와서 축하금도 주잖아요. 그 돈 갖고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돈 갖고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돈이 이제 없을 때는 사람들한테 빌릴 때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까? 무슨 이유를 대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빌릴 수 있는데 한도 내에서는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뭐 이웃들한테는 전부 다 빌리죠. 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예.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괴로웠다는 게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박밖에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신앙생활도 했지만은 이걸로 어떻게 한번 맞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 끊는 것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뭐 방법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도박으로 총 3억 원의 돈을 잃고 곰팡이 가득한 세평집에서 살아야 했던 가족. 그 시간이 가장 괴로웠던 이는 아내였다. 미웠고 뭐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이대로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차마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저를 이렇게 만지는 것 자체도 싫었고요. 생지옥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살다가 또 애 아빠가 좀 결심하는 그런 얘기를 아주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람이 있고 지금까지 참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참아왔던 그런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런 후유증에 대해서 더 두려움이 온다. 아, 그 도박에 대한 무서운 그 괴물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이제 아는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동이 왔다고 할까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견뎌준 고마운 아내. 그 덕분에 마음을 다잡은 태준 씨는 도박에서 벗어난 지금의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소망한다. 제가 도박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도박을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희망이 생기고 그때 세 식구가 처음으로 웃었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희망을 싹 틔우지 않았나. 앞으로 가족들한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수많은 이들이 모여든 경기장.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정정당당히 실력을 발휘하고 승패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스포츠 정신. 도박으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다. 팀에 대한 열정이라는 게 마음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팀이, 그러니까 그냥 뭐 수원 블링드라는 팀을 응원하기보다는 진짜 어떤 의미는 내 팀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즐거움을 주죠. 그렇게 사실 토트넘은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거와는 살 수 없는 즐거움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